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7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우리 장교양 현장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정책도 오락가락하는 것에 분노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양기관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백신 접종을 열회하는 일이나 종사자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검사 업무에 직간접 참여한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시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교양 주요 행정이 실종된 것일까요? 아울러 지난 한 주는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태프진들의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 즉 민간 장교양기관 말살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한국 백만인 클럽 밴드에 게시된 내용 중 의정부시 노인 장교양기관 신설 총량제 도입 소식과 2025년 시행될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 그리고 농협, 국민은행 등의 장교양 사업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민간 장교양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퇴출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자 의정부 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1월 28일 장교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장교양기관 입지 조건 심사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해 말 장교양기관 지정 심의 기준을 혹독하게 개정한 뒤 의정부시가 가세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입지 조건 제9조에는 의정부시 노인 인구 대비 장교양기관 정원 비율이 경기도 노인 인구 대비 장교양기관 정원 비율에 미달할 경우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의정부시의 장교양기관 비율, 여기서 제가 장교양기관과 주야간 방문보호센터는 제외됩니다. 자, 이 비율이 4.88%로 경기도 정원 비율인 3.75%를 1.13%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정부 뉴스가 의정부시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양주시 12.48%, 동두천시 7.03%, 포천시 6.12%, 남양주시 5.25%, 고양시 5.16%로 경기도 정원 비율 3.75%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언급해드린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고양시 등 5개의 지자체도 신규 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상이 위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장교양기관 신규 진입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므로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의 제1부인 신규 진입 봉쇄 전략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부 기존 기관의 퇴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12일부로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장교양기관 지정심사기준 제8조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만을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 정지일이 181일 이상인 경우 20점 감점, 91일에서 180일 이하인 경우 15점 감점으로 되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부채 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 건전성 및 정상 운영 가능 여부, 즉
감정평가액 대비 채권 최고액 비율이 71에서 80%인 경우 1점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행정처분 181일 이상 또는 행정처분 91일 이상의 부채 비율이 80%인 경우 19점이 감점되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을 사실상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린 것인데 파주시의 장기관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를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 우리 기관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견입니다만 장기관기관 평가 A를 받는 것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장기관기관 지정제가 지정갱신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존 기관들이 퇴출을 위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줄을 조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공립 장기관기관 확충 방안의 제2부 기존 기관의 퇴출 시나리오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제3부 시나리오는 정부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 국공립 장기관기관 확충 방안입니다. 국공립 장기관기관 확충 방안의 시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민간기관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시설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 직원에게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실버피아 온라인이 기사를 내보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들에게 이러한 제도 변화를 교육하는 공지문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정부의 속셈은 국가가 노인요양시설을 국가의 돈으로 설치하지 않고 공공성이 강한 보훈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과 함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명분으로 제약회사, 건설회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이 자신들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장기관기관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결과로는 100인 이상 입소 정원을 가진 기관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결국 자연 도태시키는 전략으로 국공립 장기관기관 확충 방안이 전개될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일본의 개호시설의 트렌드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겠죠. 장기관 여러분 기관은 안전하신지요? 강세호TV 장기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방송해드린 경북 모소농협의 재가사업 진출로 제3부 장기관 사업의 공공기관 진출은 이미 시작되었고 얼마 전 충남 공주 우성면의 우성농협에서도 재가센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는 KB금융그룹은 주야간보호센터 진출로 시작하여 위례 신도시의 초호합한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진출한 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제3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지정갱신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4월 21일 한국 백만인 클럽 밴드의 경북 모소농협의 장기관 사업 진출 봉쇄 캠페인에 찬성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은 대략 100여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찬성자 수 300명이 넘으면 한국 백만인 클럽이 주도하여 이들의 골목 상권 주기 캠페인을 막겠다고 제안드렸었는데 전국 장기관 기관의 3%도 안 되는 숫자, 한국 백만인 클럽 회원수 4,500여 명, 해당 게시물을 읽으신 분 600여 명의 수를 놓고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동참 의사에 여러분들의 상황 파악과 동참 의지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부작의 시나리오, 즉 신규 진입 봉쇄, 기존 기관 퇴출, 장교양 사업 공공기관 진출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한국백만이클럽,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 한국노사협연대는 장교양 분야 전문 시민단체로서 단체장 개인의 사익을 위한 단체들이 아닙니다. 지난 10수년간 사비를 들여 단체들을 운영해왔고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비참여에 좌절하며 시민운동 대열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소수의 운영진들이 죽을 각오와 신념으로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교양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지난날 요양의 죽음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페어 온라인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백신 수급 비상에 접종 동요일까지 추락하여 금년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14일 동아사이언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먹구름이 두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혈전 발생을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의 접종 대상에 30세 미만이 제외된 데 이어 미국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이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얀센 백신은 2분기 중 국내에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하고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진행해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급 예정인 백신과 공급 중인 백신에 문제가 생기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약 850만 명을 중심으로 항공 승무원과 유치원 교사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한편 3분기로 예정됐던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2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접종 목표량은 초기 공개한 백신 접종 계획보다 약 170만 명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보된 백신 물량이 계획보다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이미 국내에 도입된 양 168만 6천 명분을 포함해 904만 4천 명분 정도라서 계획대로라면 300만 명분이 추가 도입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은 얀센이나 미국 노바백스, 모더나의 백신을 도입해 채울 예정이었으나 초도 물량은커녕 실제 도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고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 발생 논란으로 국가 간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 물량의 접종 속도도 상반기 내 1200만 명 접종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0시까지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3,389명 늘어난 123만 9,0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넘었지만 목표 접종 숫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6만 567명으로 무척이나 느린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나 접종 속도 외에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율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접종 동의율이 88.4%지만 특수학교 교사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 학교 돌봄 인력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70%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은 곧 전 국민의 최소 70%가 항체를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별 항체 형성률이 다른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해야 집단 면역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라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금년 초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 약속이 무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